50대에서 70대 이상이신 여러분, 평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던 7가지 채소가 단 하룻밤 만에 여러분의 신장을 철저히 파괴하고 신부전 위험을 무려 3배나 폭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고 많이 먹을수록 장수하는 보약이라고 굳게 믿으며 매일 식탁에 올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소화되던 평범한 채소들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신장의 여과망을 찢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독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채소는 50대 이후 드시면 급성 신부전증은 물론이고 평생 투석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여러 영양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성분이 강한 채소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고령층 그룹에서 당뇨 합병증과 신장 기능이 30% 이상 급격히 저하된 사례가 수없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투석실에 누워 후회하지 않고 자연이 준 깨끗한 음식들로 활기차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서서히 죽이는 위험한 채소를 건강식이라 믿으며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평소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매일 챙겨 드시고 있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위험한 습관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그분들을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끝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버려야 할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채소 7가지와 신장 기능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자연치유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식탁 위의 살인자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치명적인 정보들이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가려져 왔을까요? 여러분께서 매달 다니시는 병원과 의사들은 왜 이런 채소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지 않았는지 그 배후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학병원 복도마다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 있는 노년층 환자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겨우 3분 남짓한 짧은 진료를 받기 위해 반나절 이상을 기다립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눈을 맞추기보다 모니터 속 혈액 검사 수치와 혈압 수치만을 확인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어떤 채소를 먹었는지 혹은 그 채소를 생으로 드셨는지 삶아 드셨는지는 그들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병이 생긴 후에 약을 처방하고 증상을 억제하는 데에만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의료 산업의 구조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한 사람당 1년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과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평생 약을 먹고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더 큰 수익원이 된다는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채소가 신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어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영양학적 조언을 해줄 여유도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약을 팔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연의 이치와 정직한 식단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려내고 고통스러운 투석실 문턱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인생의 절반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의 권위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는 7가지 채소 리스트는 단순한 먹거리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것들이 어떻게 신장의 여과 장치를 망가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장이 왜 나이가 들면서 이토록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그 충격적인 내부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 20대나 30대에는 이 필터가 아주 촘촘하고 튼튼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독소를 밖으로 콸콸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세를 넘기고 60대와 70대에 접어들면 상황은 비극적으로 변합니다. 신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그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월이 가져다주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40%나 50%까지 떨어져도 특별한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80% 이상 파괴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무심코 먹는 7가지 채소 속에는 2가지 치명적인 암살자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암살자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독극물이 됩니다. 신장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하면 단 하룻밤 만에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단 하룻밤 만에 위험이 3배로 증가한다고 경고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암살자는 수산염이라 불리는 옥살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독소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 칼슘과 결합하면 아주 날카롭고 미세한 유리파편 같은 결정체로 변합니다. 이 유리파편들이 노화로 약해진 여러분의 신장 통로를 지나가면서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돌처럼 딱딱한 결석을 만듭니다. 필터가 낡을 대로 낡은 50대 이후의 신장에 이런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고장난 정수기에 모래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나는 것을 단순한 피로 탓으로 돌리시지만 그것은 이미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신호일지 모릅니다. 특히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녹색 채소와 뿌리 채소들 속에 이 칼륨과 수산염이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쌈 채소 한 접시와 아침마다 마시는 녹색 채소즙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에는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이 잔인한 진실을 병원은 왜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미세한 부종과 소변의 변화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으며 이제는 정말로 먹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최근 들어 소변에 거품이 유독 많아졌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붓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증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채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채소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칼륨과 수산염이라는 2명의 암살자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파괴 활동을 벌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그 첫 번째 주인공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채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식탁에 올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50대와 60대를 넘어섰다면 이 채소들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경계해야 할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뽀빠이의 간식으로 알려질 만큼 근력과 영양의 상징과도 같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시금치는 그야말로 유리파편이 가득 담긴 그릇과 같습니다. 시금치에는 앞서 말씀드린 수산염이 다른 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요즘 건강을 생각한다며 시금치를 데치지 않고 생으로 갈아서 과일과 함께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한 개에는 일반적인 채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당뇨가 있거나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밤늦게 고구마를 쪄드시거나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매일 챙겨 드시면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신장이 이 과도한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 근육에 전기 신호 오류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고구마를 먹으라고 권하지만 그 고구마가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방 안에서 고구마를 여러 개 까드시는 습관은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단 하룻밤 만에 응급실로 실려가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비름나물과 접근대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탁에서 나물 반찬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비름나물이나 쌈채소로 인기가 높은 접근대는 건강에 매우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물들은 수산염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의 수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독소를 배출해준다고 믿고 계시지만 신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나물들이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암살자로 돌변합니다. 특히 나물 무침을 할 때 충분히 데쳐서 물기를 꽉 짜내지 않고 대충 조리해서 드시는 습관은 수산염 독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의 세뇨관에 이 수산 결정들이 박히기 시작하면 소변 배출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붓기 시작하며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매일같이 먹어온 이 채소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시금치나 고구마를 매일같이 챙겨 드시며 건강을 자신해 오셨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독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한 글자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소들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표시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이 치명적인 음식을 경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댓글 하나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분과 비슷한 연령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여 그들의 신장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재료 속에 이렇게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배신감마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험한 채소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대신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할 기적의 식재료들은 무엇인지 영상 후반부에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남아있는 더욱 충격적인 채소들을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더 무서운 비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왜 평생을 아무런 문제 없이 먹어온 건강한 채소가 유독 50대와 60대 이후부터 내 몸을 공격하는 암살자로 돌변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수산염이라 불리는 아주 고약한 성분의 두 얼굴에 숨어 있습니다. 수산염은 본래 식물이 벌레나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천연 방어용 창날입니다. 이 미세한 창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장벽을 통과하고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마지막 정거장인 신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신장의 사구체라는 정교한 여과장치가 나이가 들면서 아주 얇은 비단결처럼 약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수산염을 밖으로 씻어내기 위한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몸속의 수분도 충분했지만 50대와 60대를 넘기면 상황은 비극적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칼슘이라는 성분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칼슘이 신장으로 들어온 수산염과 만나게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마치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파편 같은 결정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산칼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속에 수만 개의 미세한 유리 조각들이 박혀서 정수기 필터를 사정없이 긁어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여러분의 신장 내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파괴 작업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신장결석이 생겼다고만 진단하지만 사실 그 큰 돌이 생기기 수년 전부터 여러분의 신장세포는 이 미세한 유리 파편들에 의해 사정없이 찢기고 파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왜 나이가 들수록 이 피해가 극심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노년층에 접어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내 유익균 중에서도 수산염을 전문적으로 분해해주던 특정 박테리아들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장에서 이 독소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은 채소의 독소들이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곧바로 신장으로 직행하여 소중한 여과막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현대의학은 고가의 장비와 기술을 자랑하며 이미 부서진 신장을 투석기로 대신하려 하지만
정작 왜 이런 유리 파편들이 신장에 쌓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영양의 균형과 자연의 섭리보다는 이미 발생한 질병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미세한 살인마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매체의 말만 맹목적으로 믿고 녹색 채소를 생으로 갈아 마시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신장에 유리가루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깊은 절망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소 속에 숨겨진 이 치명적인 성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지 이 파괴의 메커니즘을 뼈저리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면 세포 속의 수분 보유량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이 수산염의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들어 신장의 섬유화, 즉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신장이 한번 딱딱하게 굳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떤 현대의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불치의 상태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때서야 투석을 권유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음식이 곧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소리 없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이 엄중한 대자연의 질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 채소나 편하게 드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식이라 믿고 의심치 않았던 또 다른 4가지 충격적인 채소들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여러분이 평소 혈관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즐겨 찾던 것들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만 여러분의 신장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장의 미세한 파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더욱 충격적인 나머지 4가지 채소의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혹은 자녀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챙겨주는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의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4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특히 남성분들이나 중장년층 여러분께서 보약처럼 챙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리코펜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의 여러분에게 토마토는 무시무시한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한 알에는 다른 채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농도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고 튼튼한 신장은 이 칼륨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혈압을 낮추는 데 사용하지만 이미 여과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여러분의 신장은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가두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농축해서 만든 주스나 소스 형태는 칼륨 농도가 몇 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신장질환의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1순위 음식입니다. 5번째 주인공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붓기를 빼는데 최고라고 믿는 늙은 호박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종교적인 신념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 후나 수술 후에 호박즙을 마시는 것이 상식처럼 통용되지만 신장질환으로 인한 부종에는 이보다 더 위험한 독약은 없습니다. 신장이 나빠서 몸이 붓는 분들이 붓기를 빼겠다고 호박즙이나 늙은 호박을 달여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늙은 호박은 칼륨 함량이 극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신장에 과도한 수분대사 부담을 줍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몸이 붓는다고 하면 이뇨제를 처방할 뿐 여러분이 집에서 마시는 호박즙이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한다며 토마토 주스나 호박즙 혹은 각종 건강즙을 박스째로 사다 주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겠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효도가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한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독 주스 열풍을 일으킨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독소 배출에 최고라고 선전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암살자인 수산염을 기억하십니까? 셀러리는 그야말로 수산염의 농축 창고입니다. 특히 샐러리를 생으로 착즙해서 마시는 행위는 신장에 엄청난 양의 유리 파편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착즙 과정에서 식이섬유는 걸러지고 신장을 공격하는 수산염 성분만 고농도로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매체에서는 샐러리 주스의 기적만을 강조하지만 그 주스를 마시고 급성 신부전으로 실려간 노년층의 사례는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숲의 버터라고 불리며 슈퍼푸드의 대명사가 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최근 한국에서도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우리가 칼륨의 대명사라고 알고 있는 바나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반 알만 먹어도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하루치 허용량을 초과하는 치명적인 수치가 됩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과다 섭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널린 건강 채소들이 사실은 50대 이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병원에서는 왜 이런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방보다는 이미 신장이 망가진 뒤에 진행하는 인공투석과 고가의 약물 치료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채소들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그 성분과 올바른 조리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독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독을 중화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위험한 채소들의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만드는 기적같은 자연 치유 조리 비법과 대체 식품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그 해결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채소의 충격적인 명단을 확인하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큰 혼란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챙겨 먹던 식재료들이 사실은 내 신장을 파괴하고 있었다니 배신감마저 드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채소 그 자체가 절대적인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뼛속까지 박혀있는 잘못된 식습관과 조리법에 있습니다. 채소가 가진 영양 성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단 하룻밤 만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공통적이고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물을 사랑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음식을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나물을 데치고 남은 물을 아깝다고 국이나 찌개의 육수로 다시 사용하거나 온갖 채소를 듬뿍 넣고 푹 고아낸 진한 국물을 보약이라 믿으며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50대와 60대 그리고 70대에 접어들어 신장의 여과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면 이 국물 문화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그 과학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제가 신장의 암살자라고 말씀드렸던 칼륨과 수산염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 성분들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뜨거운 물에 끓이거나 데치는 과정에서 채소 속에 숨어있던 독성 성분들은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채소를 데친 물이나 오랫동안 끓여낸 찌개 국물은 그 자체로 칼륨과 수산염이 고농도로 농축된 액체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 국물을 남김없이 마시는 행위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의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과도한 전기 자극을 직접적으로 들이붓는 꼴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그저 싱겁게 드세요. 혹은 칼륨 섭취를 조심하세요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던질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부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채소를 데친 물을 버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생존 지침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미 병에 걸려 투석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소 시금치국을 끓여서 그 국물까지 시원하게 들이키셨거나 몸에 좋다는 호박과 각종 약재를 넣고
달인 물을 매일 챙겨 드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잘못된 고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채소를 삶은 물이 아깝다거나 국물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즉시 댓글창에 끝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이 위험한 습관을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이 짧은 결심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고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투석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잘못된 상식은 생채소가 무조건 좋다는 믿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해독 주스나 녹즙은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를 익히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면 수산염 결정이 전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몸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채소의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만드는 기적 같은 자연치유 조리 비법과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체 식품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이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할 3단계의 기적 같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금치나 고구마 그리고 국물 요리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그것들을 평생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쁜 것을 덜어내고 좋은 것으로 채우며 독성을 중화시키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단백질을 줄여라 혹은 싱겁게 먹어라 같은 실천하기 힘든 말만 던지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주방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신장 부활 프로젝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치명적인 독소를 차단하는 제거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마셨던 생채소즙이나 녹색 스무디를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채소 속에 응축된 칼륨과 수산염은 50대 이후에 약해진 신장에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독소가 가득한 물을 정수기에 계속 들이부으면서 필터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일단 신장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가공된 건강즙이나 과당이 가득한 음료들은 신장의 염증을 폭발시키는 주범이므로 반드시 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장을 보호하고 치유를 돕는 대체 식품으로 식단을 교체하는 단계입니다. 신장에 나쁜 7가지 채소를 피하는 대신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적의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도 좋지만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비타민 U와 K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양배추는 다른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현저히 낮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영웅은 바로 무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무는 겨울철의 인삼이라고 불릴 만큼 귀한 식재료입니다. 무는 천연소화제 역할을 하여 신장이 처리해야 할 대사노폐물을 줄여주고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 역시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여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고 칼륨 농도가 낮아 안심하고 나물로 무쳐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채소들로 식단을 구성하면 신장은 더 이상 암살자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비법인 독성 중화조리법, 즉 방어의 단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어도 시금치나 토마토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채소 속에 숨어있는 칼륨과 수산염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채소를 조리하기 전에는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채소 속의 칼륨 성분이 30% 이상 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끓는 물에 채소를 충분히 데쳐낸 뒤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소가 파괴될까봐 걱정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영양소 한 스푼보다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수만 배 더 중요합니다.
채소를 데친 후 찬물에 한 번 더 헹구고 물기를 꽉 짜내면 신장을 공격하는 수산염 결정체의 7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핵심이자 병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생존 조리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계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는 순서와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고통받아야 할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병들게도 하지만 동시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주변에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단계 해결책은 수많은 연구 결과와 자연치유 사례를 통해 검증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신장세포 하나하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3단계 법칙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붓기가 빠지고 소변이 맑아지며 아침마다 느껴지던 묵직한 피로감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치유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신장은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완전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지식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여 그들의 신장까지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을 나누는 삶이자 우리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이틀의 실천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단계 해결책을 생활화하신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신장 수치는 병원 의사조차 깜짝 놀랄 만큼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병원이 숨겼던 진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산증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모든 진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이미 아플 때 찾아가는 곳이지만 여러분을 아프지 않게 끝까지 지켜주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매일의 주방과 식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신장이라는 장기는 한번 침묵을 깨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7가지 최악의 채소를 철저히 경계하고 제가 알려드린 3단계 자연치유 비법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다시 기운차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고통이자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온 소중한 일상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비극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소중한 배우자분과 함께 평화롭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식탁 위의 작은 습관 하나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찬란한 미래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하고 진정한 자연치유의 길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삶이라는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 삶이라는 글자 하나에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간절함과 치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이 댓글은 단순히 저에게 보내는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숭고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신장 건강을 걱정하는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병원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장을 깨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신장이 보내는 또 다른 위험 신호인 발바닥의 비밀에 대해 더욱 놀라운 진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